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38강 이번 시간에는 병원 예약 관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예약은 내가 미리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고 상대방하고 약속하는 상호 간의 약속이죠. 예약은 재고로 쌓아둘 수 없고 예약 취소하고 예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병원의 수익하고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예약을 할 때 환자가 예약한 상태하고 그리고 예약 취소가 빨리빨리 파악이 돼야만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는 고객들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약 관리를 하실 때 예약을 취소한 분, 그 다음 예약에 취소된 사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반드시 기록해서 엑셀에다 쭉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의 예약률 향상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덴탈아리랑에서 환자들이 병원 예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봤더니 81%의 환자들은 예약을 잘 지키는데 한 19%가량의 환자들이 예약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예약하지 않고 오는 환자가 한 30%, 그리고 예약한 환자가 늦게 오는 것이 또 한 30%, 그리고 환자가 보통 선호하는 시간대들이 있지요. 그럴 때 예약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 그리고 예약 환자가 당일날 그냥 안 오겠다고 취소를 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약 환자를 관리할 때 특히 이 선호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환자에게 그 시간에는 예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뭐, 예를 들어, 3시 이후에는 조금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라고 해서 한번 시간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도 예약 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병원을 예약할 때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전화나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나서 다음 진료 예약을 하거나 보통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요즘은 홈페이지뿐 아니라 병원의 어플이 개발돼서 그것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제 하나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예약은 고객이 희망하는 진료 일시를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즉 사람이 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직원의 일손을 조금 덜어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보면 그 병원에서 그냥 환자가 예약할 수만 있게끔 하지 그 시간대에 몇 명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 진료 예약 일시가 그냥 한 시간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진료 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3시에 예약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3시에 이미 여러분의 환자가 예약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좀 되어 있으면 그래서 2분 더 예약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면 훨씬 더 환자가 예약하기 쉽겠죠. 자, 환자가 고객 입장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병원에서 예약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하고 고객이 예약에 대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병원이 이제 안내를 하겠죠. 문자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 약속된 날짜에 병원에 고객이 내원하는 이게 이제 온라인 예약의 실행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하고 전화를 같이 하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면 병원에서 전화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환자가 이렇게 카톡으로 예약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카톡으로 회신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는 방식도 있지요. 그리고 병원 앱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 어플로 병원에 접수를 하고 나면 병원에서 문자나 전화로 회신을 주는 이런 경우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 예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화 예약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예약 전화를 걸어오지요.
자, 그러면 직원은 예약 일정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확인을 하고 환자가 문의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응답을 해주겠지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 병원에 왜 오시는지를 상담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상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진료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환자의 예약을 받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자,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때는 환자의 내원 목적, 초진인지 재진인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병원하고 고객이 예약을 확정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병원이 이제 안내를 하겠죠.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하면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는 이런 방식이 전화 예약 방식이지요. 전화 예약을 우리가 받을 때 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진료과 등의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하는 진료 의사가 있을 때는 희망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분이 요구하는 시간에 진료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꼭 확인하고 나서 진료 일시를 등록하셔야지 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환자의 희망 진료 일시에 희망 의사를 그냥 이렇게 접수를 받는 경우에 이게 여러 명이 중복되어서 환자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진료가 가능한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진료 일시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분으로 하여금 진료 당일에는 예약 시간보다 10분 전 정도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권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환자분한테 10분 전쯤 도착하시면 안내판에 순서가 나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꼭 재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고 받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 앞에서도 전화에 대해서 다 했죠. 밝은 목소리로 병원 상호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수화기는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메모를 하면서 받아야겠죠. 그리고 인사한 다음에는 무슨 병원 코디네이터 누굽니다 라고 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 고객과 통화가 길어지거나 재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다시 걸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걸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거나 해서 이때는 센스 있는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하고의 예약 통화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납을 하는 일이 밀려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좀 센스 있는 재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통화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통화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재전달하는 과정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과에 어떤 선생님으로 예약됐습니다. 진료 10분 전까지 꼭 와주시고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재전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는 반드시 고객이 먼저 끊는다. 이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자, 예약 관리를 이렇게 이제 수기 차트를 하지 않고 전자 차트에다가 직접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지요. 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는 예약 화면을 열어놓고 그리고 환자하고 예약 내용들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예약을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환자하고 상담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재한 내용들이 뜨죠. 자, 그러면 요 진료 예약한 내용들을 환자한테 곧바로 SNS로 이렇게 전달이 가능하게끔 요즘 병원들이 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병원에 여러분이 출근하시게 되면 하나씩 차근차근 열어보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나면 환자분은 이렇게 이제 전송을 받게 되겠지요. 자, 몇 월 며칠 몇 시
그리고 장소는 어디, 진료 의사는 누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약을 반드시 했던 내용들이 환자에게 전달되게끔 요즘 병원이나 의원들이 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날 예약한 환자들을 이제 날짜를 그날의 날짜를 이렇게 쫙 클릭을 하면 그날 예약한 환자들이 쫙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예약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1, 2일 전에 반드시 예약 스케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반드시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문자나 전화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예약 부도가 거의 20%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병원의 시간 관리 그리고 병원의 진료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예약을 환자들이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도 진료 하루 이틀 전에, 진료 바로 전에 알려주는 것은 좋지 않고요. 최소한 진료 2일 전 정도의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는 그날 진료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한 앞으로 2일이나 3일 후 정도의 예약 일정을 쭉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날짜로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클릭해서 그날 예약된 환자들에게 전부 안내를 한 번 더 하는 과정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게 병원 코디네이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예약 관리 업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진료 예약이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진료 예약을 통해서 병원에서 시간의 누수를 막을 수 있고 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대기를 줄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화로 예약을 하거나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가 전화로 예약을 해왔을 때 응대하는 기법들 우리 쭉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들은 한 번 더 복창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가 생길 수 있지요. 혹시 예약 전화를 받는 중간에 수납이라든지 뭐 다른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전화를 다시 걸어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자, 그리고 예약 부도율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 코디네이터가 한 이틀 전 정도에 그 환자들에게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거나 전화를 다시 한번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야만 예약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이제는 거의 다예요. 쓰지 않는 병원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원에 취업하시게 되면 우리 병원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열어보시고 그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사용하는 것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전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조금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그냥 카톡이나 이메일만 쓰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이런 시스템인데도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려워하거나 잘 금방금방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예를 들어 환자의 정보를 뭐 확인하는 것이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진료실에서 뭐 처방 내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병원이 사용하는 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환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뭐 예약 취소하고 다시 환자 정보를 넣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조금 갖춘다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능력 있는 코디네이터로 인정받고 업무에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진료 예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료 대기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